네, LA 클리퍼스가 존 콜린스, 유타 재즈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던 존 콜린스를 데려왔다는 이야기고요. 대신 이제 굉장히 좀 핵심적인 스타팅 혹은 벤치를 잘 오가면서 역할을 했던 노만 파워를 히트 쪽으로 보내주게 되고, 실제 이제 트레이드는 3자 트레이드였고요. 노만 파월은 마이애미로 가게 되고 존 콜린스가 LA 클리퍼스로 가게 되고, 4명의 선수들이 이제 세 팀 간의 삼각 트레이드라고 하죠. 삼각 트레이드에서 연루가 되어서 트레이드가 이루어졌고요. 나머지 두 선수는 이제 뭐 케빈 러브랑 그리고 카일 앤더슨인데 전부 다 이제 그 커리어의 거의 막바지인 선수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냥 산수, 그러니까 뭐 금액적인 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세 팀 간의 어떤 삼각 트레이드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고, 핵심적인 건 이제 노먼 파월이 마이애미 히트로 가는 거, 그리고 존 콜린스가 유타 재즈에서 LA 클리퍼스로 오는 거고요. LA 클리퍼스가 상당히 탄탄한 오프 시즌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LA 클리퍼스와 이제 마이애미 히트가 이제 라인업을 뭐 어떻게 보면 좀 채웠죠. 지금 잘 채우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삼각 트레이드가 일어났다. 그래서 핵심적인 건 클리퍼스가 노만 파워를 이제 보내고 마이애미 히트 쪽으로 보내죠. 그리고 유타 재즈는 존 콜린스를 클리퍼스로 보냅니다. 그리고 히트가 보내는 선수는 케빈 러 그리고 카일 앤더슨, 그리고 미래의 드래프트 픽을 유타로 보내게 되고요. 유타 같은 경우는 뭐 성적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고, 뭔가 이제 큰 건 하나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당히 이제 앞으로 향후 몇 년간 크게 이제 팀을 아주 크게 변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런 팀이라고 볼 수 있고, 아마 트레이드에서 뭔가 이제 금액적인 부분이나 뭐 조건들이 안 맞는 경우에는 유타 재즈가 연루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뭐 히트가 노먼 파워를 데려오고, 클리퍼스는 존 콜린스를 데려오고, 재즈는 케빈 러브, 카일 앤더슨, 그리고 27년 2라운드 픽을 받게 됩니다. 재즈는 뭐 전력의 보강 이런 의미는 거의 없고, 히트하고 클리퍼스 같은 경우는 서로 더 낫다고 생각되는 A급에 가까운 선수들, A급에 가까운 선수들을 받아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애미 히트가 뭐 노먼 파워를 반기는 X를 보냈고, 그리고 LA 클리퍼스 같은 경우는 존 콜린스. 사실은 존 콜린스가 이 LA 클리퍼스에서 보여줄 모습이 상당히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뭐 이 기사 내용을 조금 더 보시면 존 콜린스가 얼마나 또 괜찮은 선수인지 실제 또 조금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파월 같은 경우는 24-25 시즌이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그 시즌이었어요. 왜냐하면 파월 같은 경우는 항상 그 벤치 멤버 인식이 강했는데, 실제로 뭐 이 그 LA 클리퍼스에서 이제 그 폴 조지가 이제 원래 있다가 사라지고 나서 이제 주전으로 많은 활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 평균적인 득점도 20점 득점을 넘게 했으니까 이미 뭐 주전으로서의 어떤 그 자격은 충분하죠. 그리고 리바운드, 어시스트, 스틸도 뭐 아주 없는 수치를 기록하지는 않을 정도. 이제 파월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그 3점슛, 점프슛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좋죠. 그리고 슈팅 성공률도 뭐 50%에 가깝고 3점슛도 40%를 넘었기 때문에 좋은 슈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대단한 뭐 수비수 이런 건 아니고, 혹은 대단한 리바운더, 대단한 뭐 어시스트 이런 걸 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그래도 그 스킬셋 자체가 전혀 없지는 않은,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그런 선수로 볼 수 있고요. 한참 좋았는데 올스타 브레이크,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올스타 브레이크, 올스타 휴식 기간 그때 이제 부상을 당했어요.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이제 부상을 당해가지고 클리퍼스의 1라운드가 좀 나빴죠. 1라운드가 결국은 진짜로 뭐 대단한 경기, 덴버 너기츠와 정말 농구 팬들이라면 이게 정말 뭐 NBA 결승과도 같은 그런 대단한 시리즈를 보여줬는데, 거기에서 이제
패배를 한 원인 중에 일부는 어떻게 보면 노만 파월의 부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득점력이 거의 한 6점 가까이 떨어졌고, 그리고 이 특히나 이제 3점슛 성공률이 상당히 평범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경기가 굉장히 치열하다가 보면 어떤 변곡점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정규 시즌의 어떤 노만 파월 같은 경우는 그 변곡점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하면, 그 포스트 시즌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의 노만 파월은 탄식이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조금 더 많았던 그런 모습이어서, 조금 이 트레이드도 어떻게 보면 이제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의 부진, 노만 파월이 3옵션 정도를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뭐 좀 논란은 있습니다. 뭐 주바치냐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지만, 파월이 그 정규 시즌 21.8득점의 성적, 이 성적을 기대했는데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는 좀 못했던 부진했던 부분, 그런 부분이 트레이드의 어떤 전초 이유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애미는 이제 뭐 선수들을 많이 어떻게든 지금 보강 그리고 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윙맨이 뭐 크게 뭐 임팩트는 없겠지만 다재다능한 데비언 미첼을 2년 계약을 했고, 그리고 시모네 폰테치오를 사인앤트레이드 딜로 했고, 덩컨 로빈스는 피닉스 피스턴스, 디트로이트 피스턴스로 가게 됐죠. 덩컨 로빈스는 뭐 뚜렷하게 수비에 문제가 있는 선수는 맞지만, 또 3점 슛은 좀 폭발적인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 게임 체인저 역할을 좀 했었는데, 어쨌든 3점 슛의 볼륨이 상당히 낮아지는 상황이니까 그 노먼 파월이 그 자리를 대치를 해주면 크게 타격은 없고, 파월이 확실히 뭐 수비 부분이나 다른 부분, 그러니까 덩컨 로빈슨이 가지지 못한 부분에 어느 정도는 어떤 기량이 있기 때문에 이 파월이 조금 데리고 오면 덩컨 로빈슨보다는 훨씬 플러스 효과를 가질 수 있고요. 파월이 이제 마이애미 히트에 합류하게 되면서 앤드류 비긴스, 그리고 올스타임 뱀 아데바요와 타일러 히로, 이렇게 4명, 이름값들이 상당히 좋은데 생각보다 마이애미 히트가 잘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지난 시즌은 37승 45패였으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든 극복을 하고 싶어 하겠죠. 플레이인 토너먼트에서 마이애미는 떨어졌고, 정규 플레이오프에는 진출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파월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애미가 필요한 득점과 슈팅,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기여를 할 것 같고, 히트는 득점력이 좋지 않았어요. 30팀 중 24위였으니까 거의 뭐 바닥을 기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로빈슨이 떠나기 때문에 이제 득점력이 저하되는 건 충분히 문제가 있고, 로빈슨 같은 경우는 그냥 3점이죠. 예. 그러니까 팀의 3점 슛이 뭐 제일 잘했던 선수, 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콜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재즈에서 상당히 강력한 시즌을 보냈고요. 콜린스는 뭐 사실 아틀란타에 있을 때도 굉장히 그 선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그렇지, 이 선수가 뭐 능력이 없다 이런 부분을 보여준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재즈에서는 어쨌든 뭐 서부지구에서는 이 꼴찌를 한 재즈 팀이지만, 그 올린 이런 그 성적을 보면 뭐 엘리트급 빅맨이 맞습니다. 스윙맨이죠. 엘리트급 빅맨이자 스윙맨일 수 있는데, 19득점 8.2리바운드, 어시스트 수치는 작지만 이 50%가 넘는 필드골 성공률과 40%에 가까운 3점슛. 이제 콜린스가 이제 장점이 있는 부분은 이 분명한 3점슛의 성공률,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슛이 상당히 좋죠. 그래서 파월이 떠나더라도 콜린스가 충분히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 대체고, 훨씬 이제 또 골밑 부분은 확실히 더 좋기 때문에, 이 클리퍼스로 봐서는 콜린스가 클리퍼스 팀에 좀 더 맞다. 왜냐하면은 이 뭐랄까, 이 파월 같은 경우에서는 골밑 지배력을 보이면서 우겨 넣는 이런 것들은 좀 안 되는데, 하든이나 카와이 레너드 하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외곽 위주 공격에 이제 돌파를 썩는 성격이고, 그리고 카와이 레너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어떻게 보면 풀업 위주로 많이 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밑 쪽으로 같이 이제
달려들어서 공격 리바운드나 이런 것들을 좀 해줄 선수. 그리고 이제 그 공간이 이제 줄어들었을 때 3점 슛을 할 수 있는 선수. 이런 걸로 보면 콜린스가 상당히 이제 3&D 플러스 골 및 지배력 뭐 여러 가지 갖다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콜린스가 어떻게 보면 클리퍼스에 좀 더 잘 맞는 핏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클리퍼스는 제임스 하든, 카와이 레너드, 그리고 이제 빅맨인 이비카 주바치도 있고요. 그리고 클리퍼스 같은 경우는 팀을 아주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든을 2년 계약으로 잡아두었고, 그리고 베테랑 무시할 수 없는 이제 베테랑 포워드인 니콜라스 바툼도 또 잡아뒀죠. 그리고 바툼은 이제 왠지 클리퍼스와 상당히 잘 맞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빅맨인 브룩 로페즈도 데려왔죠. 그리고 콜린스도 데려왔죠. 그리고 클리퍼스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 보인다. 작년에도 뭐 지난 시즌에도 50승 32패를 기록했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서부지구 상당히 엘리트 팀이 북적북적대는 그 서부 팀에서도 괜찮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로스터로 구성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케빈 러브는 이제 격세지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승도 했었고 5번 올스타도 했었고, 그리고 아마 미래 명예의 전당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선수인데, 이제 그 좋았던 시절이 거의 다 가서 지금 은퇴를 제가 볼 때는 했어야죠. 하는 게 좋았는데 지금 이런 트레이드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수단이 돼버리니까 뭐 그렇게 좋아 보이는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브 역시도 이제 매스 프로블럼이, 그러니까 수학적인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게 그냥 끼워 팔기, 트레이드에 끼워 팔기, 이런 처지로 전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다재다능한 카일 앤더슨이 뭐 그 샌안토니오 스퍼스에서의 그 느림보 앤더슨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템포가 다 안 맞아요. 그래서 그게 또 효과적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선수가 뭐 굉장히 준수한 모습을 보였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10득점 이상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른 모는 마른 모인데 너무 작은 마른 모, 그러니까 오각형인데 진짜 작은 오각형,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가끔씩 한 번씩 해주는데 그렇게 크게 기대는 할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케빈 러브나 뭐 카일 앤더슨 같은 경우는 팀이 그렇게 많은 기대를 하고 데려온 건 아니고, 대신 만약에 이제 유타 재즈 팀에 계속 남아 있게 된다 그러면 이제 뭐 웨이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남아있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라커룸에서 좋은 영향은 충분히 끼칠 수 있는 그런 러브하고 카일 앤더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팀 트레이드가 일어났는데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코너스톤 같은, 뭐 그러니까 진짜 주축 선수들은 아닌데 주축을 서포트하는 선수로서는 뭐 굉장히 그 좋은 하이레벨급의 선수의 어떻게 보면 교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존 콜린스가 LA 클리퍼스에서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일까? 하든과 카와이 레너드, 이 두 선수와 잘 어울릴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조금 에너지나 이런 부분들은 좋아 보였는데, 그 팀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돌아가는 선수였나? 그런 부분은 좀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클리퍼스에서 진짜 잘 녹아 들어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조금 주목할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네, 마치겠습니다.